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지율 역효과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여론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정치화담야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민주당이 확 유리했었는데, 네. 자, 이 계속 뒤집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갤럽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인데요. 계엄 이전에 아주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어제까지 이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지난주 조사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부터 이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었는데 이달 들어서 이제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S의 조사도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3%포인트 하락하면서 양당의 순위가 역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사태 이후에 이렇게 주요 정기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야당의 지지율을 역전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기존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여당 또 대통령의 거듭된 메시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호 논설위원 고생했으니까 법정 고지 멘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체 여론조사고요.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은 16.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엠브레인 퍼블릭, 캐시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19.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여론조사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박용찬 위원장님. 네. 자, 오차범위 내 격차이긴 합니다만 지지율에서 중요한 건 좀 추세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국민의힘에서 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추세입니까? 정말 요즘 저 여론조사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참 저희들이 이럴 자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좀 어안이 벙벙하다.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향후 10년은 엄청나게 앞으로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단단히 각오를 했었는데 살다 보니 또 이런 날이 또 생기네요. 어찌됐든 이 지지율은 우리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희 당으로서는 지지율에 더 이상 취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더 겸허하게 겸손함을 가지고 향후 전국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으로서는 좀 약간 당혹스러운 추세 아니에요?
뭐 당혹스럽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됐던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럴 때 굉장히 출렁거림이 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이번 비상계엄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인식들을 좀 갖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빠르게 이제 2017년도의 어떤 학습 효과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지금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사실상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조기 대선이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그 지지층들이 총 집결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차례 담화를 내었고 또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영상 메시지 또 문자 그 서면 6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 그러면서 지금 보수 지지층을 단합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이 여론 추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뭐 이게 다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 그리고 또 내란 특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어제부터 있었던 이번 이 12.3 비상계엄의 중요 종사자들이 이제 구속 기소되었고 계속해서 재판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론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가 어느 정도 몇 번 더 출렁거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용철 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지지율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조사 자체가 지금 당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렇죠.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 사실상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좀 통계 수치,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지금 2030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급격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2030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히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서서 중도층, 특히 2030에서 상당한 약진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30이 왜 이렇게 우리 당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의 일방주의, 그리고 일방주의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성향, 그리고 친중, 친북 외교 노선까지도 이 2030 어떤 자유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2030의 영린을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우리 당이 가야 할 좌표,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박용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이유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반사이익인 차원이 꽤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민주당은 그럼 어떤 점을 고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뭐 반사 이익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정치적인 메시지, 또 보수를 집결시키려고 하는 메시지에 기대는 측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뭐 물론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로 약간 이 좀
강공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메시지보다는 사실은 이 보수 지지층들이 더 듣고자 하는 메시지, 좀 전에도 계속 말씀 주십니다만 뭐 저희가 종북 또는 뭐 친중 뭐 이런 프레임 같은 것도 계속 걸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민주당에게는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 그 국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 점검하면서 가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일체화시키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여론에 다시 한번 또 그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그 스탠스를 좀 바르게 잡아가시는 게 지금은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정치권의 이 조기 대선 바람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또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박진원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갤럽 조사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로 나왔습니다. 또 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8%가 나왔습니다. 12%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MBS 조사에서는요, 응답자 가운데 48%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또 41%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53%, 정권 재창출론이 37%로 16%포인트 차이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정권 교체론이 MBS 조사에서는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두 응답의 격차가 7%포인트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네. 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갤럽 조사에서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역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로 3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역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이 대표가 74%로 매우 비중이 높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이제 김문수 장관이 18%, 홍준표 시장이 14%, 한동훈 전 대표가 1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은 찬성자 가운데, 그러니까 탄핵 찬성자 가운데 54%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꼽았고요. 탄핵 반대 응답자 중에는 19%가 김문수 장관을 꼽은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 있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김문수 장관 지지율 상승세의 이유는 뭘까요?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의 기립 사과 요구에 꿈쩍도 안 했던 김문수 장관의 모습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박용찬 위원장님, 일단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그동안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런 탄핵 사태를 겪고 나서 대선 주자로 급격히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영등포 을당협 고문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문님들 한 1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연령대는 이제 60대부터 70대, 80대 초반까지.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분을 우리 보수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물어보는데 그저께 고문단 회의에서 10분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10분 중에 9분이 김문수 장관을 스스럼 없이 언급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통상 저희 고문님들 이렇게 여쭤보면 네. 뭐 한 3명, 3명, 4명 이렇게 갈리기 마련인데 그저께 제가 드린 질문에 10분 중에 9명이 김문수 장관을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여쭤봤죠. 왜 그렇게 네. 김문수 장관을 선택하셨습니까? 했더니 바로 지금 SBS 우리 화면에서 보신 그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저 장면에서 모두들 다 기립 사과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만 꼿꼿하게 야당한테 굴복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저희 그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저희 보수층 유권자들이 극도의 무기력과 상실감에 젖어 있거든요. 그런 극도의 무기력과 상실감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장본인이 김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고문단 회의에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대선 주자 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좀 의외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큰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전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청량감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방향을 설정해 간다면 결국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건 중도층의 표심 아닙니까? 이 중도층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인 김문수 장관을 만약에 후보로 내세웠을 때 과연 중도층이 그거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딜레마적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박용찬 위원장님, 일단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깜짝 1위로 올라서면서 여권 내에서는요. 예. 자 다른 여권 내 대선 주자들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있고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저희 당의 보수 유력 주자로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이 언제 인용될 수는 알 수 없으나 네. 지금 5월 조기 대선 내지는 6월 조기 대선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스케줄을 감안해 본다면 그다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우리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조기 대선은 상당히 임박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 12월에 탄핵을 앞두고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이 저희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또 이제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몸을 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희 보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금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 자 이 지명도에선 1위입니다. 독보적인 1위죠. 자 그런데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뭐 몇 %씩이긴 합니다만 약간 빠지는 추세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또는 야권 후보 중에는 가장 단단한 네. 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당에서 받고 있는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권 교체 여론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살짝 좀 빠진다. 이것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조기 대선 국면에 완전히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한국 그 대선에서 보면 이 그 대선 국면이 완벽하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여야의 지지율은 거의 박빙의 팽팽한 승부를 늘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은 여러 후보들이 그 10% 이하의 미미한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다시 양 당의 대선 후보들은 거의 초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또는 조금 빠지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추가로 네.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올리자면 대체적인 지금 현장 분위기는 윤석열은 이미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은 이재명 차례다. 네. 라는 이야기들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즐기고 있겠지만 그러나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이자 적대적인 공멸관계일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이 무너지면 그다음은 이재명 차례라는 그러한 정서가 저희 보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정권교체 응답자는 48% 대략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8%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지금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30% 벽이 허물어졌다. 이 대목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의 반론을 좀 들어야 되겠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재명 포비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또는 사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으시고 이 마치 이재명 대표 그래서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에 누가 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느냐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지금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론의 일부 상당히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기간 동안도 상당히 많은 중도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더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박진호 선수는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6대 은행장과의 만남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라는 이름인데, 자 일각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이 민생 지도자로서 행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반대편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벌써부터 대권 후보 행사를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죠.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지지율 정체가 약간 민주당이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 해결자라든지 대안 세력으로서 약간 이제 국민들의 신임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또 민생 경제 정책을 좀 챙기는 행보로 잡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야당의 대표가 국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는 게 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 게 또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뭐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6개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생 지원을 위해서 은행권에 이제 적극적인 상생 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내수 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금리 대출이나 또 상환 유예 등을 좀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 전에도 고금리로 높은 수익을 내는 은행들에 대해서 뭔가 초과 이윤세 도입을 제안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을 좀 긴장하는 분위기는 합니다. 뭐 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기자들이 전해오는 걸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복잡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에서 여전히 독주하는 만큼 뭐 대선 행보 같은 걸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가셔야되는 만큼 좀 대선 준비에 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